주변을 둘러보면 나이나 피부 타입을 불문하고 피부 고민의 1순위는 언제나 축 늘어난 모공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정말로 그 모공 때문에 외모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는 프라이머나 비비로 모공을 가리지 않으면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가끔 쌩얼로 집 앞 편의점을 갈 때 여사친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제 왕모공을 들킬까봐 고개를 숙이고 도망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피부과 시술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금은 메이크업도 전혀 하지 않게 되었고, 제가 피부 전문의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한테 피부 컨설팅을 하고 스킨케어 강의도 하게 되기까지 얻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이걸 진짜 내가 10대 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먼저 홈케어로 확실한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모공이 넓어지는 두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로 방향으로 벌어지는 모공으로 과도하게 분비된 피지가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 내부에 고이면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서 출퇴근 시간에 꽉 찬 지하철처럼 나가는 구멍은 좁은데 내부에서 피지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니까 모공이라는 공간 자체가 옆으로 밀려나면서 팽창하는 원리입니다. 심지어 이 피지가 피부 표면에 묵은 각질과 결합하여 공기와 닿으면 단단하게 굳어서 돌처럼 박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가로모공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세로 방향으로 길게 늘어지는 모공으로, 얘는 피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피부 노화와 열감으로 인해 피부 속에 탄력을 잃으면서 발생합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약해지면 건물이 내려앉듯이 모공 주변을 짱짱하게 받쳐주던 탄력 세포들이 힘을 잃으면서 모공이 중력 방향으로 길게 처지면서 도드라져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모공 케어는 이 가로 모공을 유발하는 피지를 자극 없이 녹여내고 세로 모공을 유발하는 탄력을 아래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양방향 공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부 장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모공 속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저자극 비우기입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식은 바하 성분이 포함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한 유화 과정입니다. 물과 기름이 만나면 서로 섞이지 않지만 바하와 같은 유화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마른 얼굴에 얹고 부드럽게 롤링하면 모공 속에 박힌 굳은 기름과 노폐물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피지가 스스로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은 반드시 수분이 없는 마른 손과 마른 얼굴 상태에서 클렌징 오일을 도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바르게 되면 클렌저가 내 피부 속 피지를 녹이기도 전에 세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손끝에 힘을 완전히 빼고 코와 나비존의 결을 따라서 1분 정도 부드럽게 굴려준 뒤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주시면 됩니다. 다만 클렌징 오일은 물로 씻겨낼 수 없기 때문에 자극이 없는 약산성 폼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서 모공 속 노폐물과 오일 잔여물을 완벽하게 비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장벽은 최대한 상하지 않으면서 가로 모공의 원인 물질을 1차적으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하라는 성분과 2차 세안하는 행위 자체가 피부에 어느 정도의 자극성은 동반하기 때문에 매일 하시기보다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공 내부의 쓰레기를 깨끗이 비워냈다면 그 즉시 비어있는 모공에 수분을 공급하고 열감을 낮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피부는 수분이 부족하거나 온도가 상승하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선 활동을 급격하게 촉진시키는데, 실제로 피부 온도가 단 1도만 상승해도 피지 분비량은 10%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먼저 냉장고에 넣어둔 생리식염수를 화장솜이나 거즈에 충분히 적셔줍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렌즈 세척용이 아니라 멸균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와 나비존에 화장솜을 올려둔 뒤 5분 정도만 유지해주세요. 이게 왜 열감을 내리는데 좋냐면, 일반 물이나 마스크팩은 자칫하면 오히려 수분을 뺏어가거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리식염수는 우리 몸의 혈액과 염분 농도가 똑같아서 자극감 없이 열감을 내려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래 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5분 정도만 있다가 식염수 팩을 제거한 뒤에는 바로 수분 앰플을 얼굴 전체에 충분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수분 앰플을 잘 고르는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열감이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수분을 공급해주면 피부가 훨씬 편안해지고 피지 분비되는 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피지 분비가 늘어나는 걸 막아주는 정도의 관리였다면, 이 녀석은 피지 분비량 자체를 원초적으로 줄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놈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아신아마이드라는 놈인데, 얘는 미백, 장벽에도 좋고 피지
휴지까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의 기초 케어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초를 잘하고 계신 분들 중에 피부에 조금 더 욕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는 성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달에 나이아신아마이드 10% 앰플을 바르고 있는데 가성비 따지시는 분들은 유해 성분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극소량이기 때문에 디 오디너리 10% 앰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이아신아마이드 10%라는 수치가 누군가에게는 좀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5%부터 차근차근 올려나가도 좋고 기초 케어로 튼튼히 피부 기반을 다져놓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가로 모공의 원인을 완벽하게 제거했다면 세로로 늘어진 모공을 위로 끌어올리는 탄력 강화 단계로 진입해야 합니다. 세로 모공을 잡아주는 핵심 물질은 단연코 레티놀입니다. 이 레티놀은 나이가 들거나 탄력이 떨어져서 축 늘어난 모공을 쫀쫀하게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검색해보면 레티놀이라는 놈도 있고 레티날이라는 놈도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티놀이 이제 피부에 처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레티날이라는 형태로 한 번 끼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레티노이드 산으로 바뀝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화학적으로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근데 실질적으로 탄력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레티노이드 산이라는 놈이거든요. 그럼 레티놀은 레티노이드 산이 되기까지 두 번의 변화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상대적으로 효과가 느리고 적겠죠. 그럼 레티날이라는 놈은 레티노이드 산이 되기까지 한 번만 변화하면 되니까 레티놀보다는 효과가 강력할 겁니다. 물론 반대급부 부작용으로 효과가 강력한 만큼 피부의 자극도 세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한 번에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레티놀을 저농도부터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거는 레티놀은 자외선에 취약한 친구라서 절대 낮에는 바르면 안 되고 밤에만 발라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밤마다 탄력의 끝판왕 성분인 이 레티노이드산 형태로 되어 있는 20 크림을 직접적으로 바르고 있어요. 근데 이건 효과가 미친 만큼 자극성도 너무 세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피부과 의사의 처방을 받으셔야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강철 피부들은 피부에 아무리 자극적인 걸 발라도 웬만하면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기초를 잘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럼 레티놀 계열 제품이 준비가 되셨으면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장벽 크림과 함께 장벽 크림 3, 레티놀 1의 비율로 피부에 희석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꾸준히 관리하셔도 굳이 피부과에 가지 않아도 모공은 확실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헷갈리지 않게 좋아요 눌러서 꼭 저장해 두시고요. 이렇게 관리해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제품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전부 다 직접 댓글로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왁규였습니다.